자, 오늘은 기아의 EV3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좀 핫한 그런 모델이잖아요.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차 자체만 놓고 보면은 디자인 되게 귀엽죠. 이 앞에서 본다면 그 EV 시리즈, EV9 뭐 이런 차들이랑 틀을 같이 하면서도 이제 EV9, EV6 이런 모델보다는 약간 EV5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로형으로 이렇게 램프가 구성된 스타맵 시그니처 이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DRA 자체가 이렇게 이제 가로 세로가 같이 나오는 최신의 기아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MFR 타입의 LED로 보이고, 기아 로고 신형 들어가 있고,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죠. 인상 자체가 좀 귀엽고, 작은 차인데 이게 각진 게 귀여울까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작은 차의 각진 모습이어도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각들이 많이 쓰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귀엽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기아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렇게 각진 형태 이런 디테일들 잘 들어가 있고, 호랑이 코의 디테일도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아랫부분이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에서 호랑이 코 그릴 그 흔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닛의 형상 자체도 단순히 일자로 이어진 게 아니라 살짝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식으로, 이것도 호랑이 코 그릴의 흔적을 좀 더 발전시킨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차가 그렇게 막 크진 않거든요. 지금 여기는 주차장이 그렇게 막 큰 편은 아니고 그냥 딱 평균 사이즈인데, 보시면 뒤가 살짝 남죠. 이게 셀토스랑 크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 전장도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은데, 이거는 한번 이게 찾아보고 셀토스랑 비교한 전장을 이게 자막으로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고 알아서 해 놓을게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차가 작은 차체 이제 되게 옹골차게 꽉 차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버행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휠 베이스를 이 차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한 길게 가져갔기 때문에 차가 좀 더 이제 꽉 차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고 되게 신기한 부분들이 많아요. 요즘 나오는 기아 차들 보면은 이게 저는 제일 신기한데, 이게 휠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이제 동그란 휠에 그냥 스포크가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형식이었고, 좀 고급차다 그러면은 마차 휠처럼 살이 되게 많은 그런 디자인, 아니면 이제 좀 달리는 차량이다 그런 바람개비 디자인, 그런 게 주류를 이뤘었는데, 지금 EV3 같은 경우는 비단 EV3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기아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인데, 휠이 되게 기하학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이 이렇게 패션 쪽에 많이 발전한 그런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인데, 기하학적인 이런 패턴을 통해서 휠을 디자인하고 있다는 거. 전반적으로 다 검은색인데 실제로 뚫려 있는 부분 이 두 군데밖에 없죠. 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전기차라서 이제 공력 휠도 같이 염두에 두고 만든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은색 부분으로 이렇게 도형을 살짝 꺾어 지르고 삼각형, 사각형을 통해서 원형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지만 오포진 유나이티드의 일환으로 보이죠. 자동차에 이런 디자인의 휠이 들어가면 되게 어색하고 이질적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보다 보면은 적응이 잘 되고 되게 좀 묘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215에 60 17인치 들어가 있고, 편평비가 60이라서 승차감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17인치이고 이 차 같은 경우는 19인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19인치 넣지 마시고 17인치 그냥 이거 그대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휠 디자인이 못생기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오히려 19인치보다 이 기하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휠이 더 이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전기차이다 보니까 이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 이거 상징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죠. 들어가 있는데 뒤에는 없어요. 뒤에는 시크릿 타입으로 예전에 나오던 스파크 아니면 지프의 컴팩스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거랑 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플러시 타입 핸들은 그래서 앞좌석에만 들어가 있고, 이거는 지금 공개된 K4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EV4도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뒤에 이 자리에 도어 캐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 차가 좀 더 작아 보이지 않고 좀 더 늘씬하게 뒤로 잘 빠진 그런 느낌도 같이 가져가려고 한 것 같긴 합니다. 뒤에서 보게 되면 되게 좀 여백의 미라고 할까요? 뭔가 이쁜데 이거를 뭐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선들 역시도 좀 이렇게 차량의 제일 바깥쪽을 장식하고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램프랑 차체랑 완전히 따로 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가 또는 약간 레조 같은 디테일인 것 같아요. 레조랑은 이제 비교할 수는 없죠. 걔는 너무 오래된 차기도 하고, 사실 레조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어.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세로형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 차는 렌트카 사양이라서
방향지 시등이랑 후진등은 그냥 벌브인 것 같아요. 딱히 뭐 벌브여도 이상할 거는 없긴 해요. 차가 작아서 LED를 발할 급도 아니고. 뭐 리플렉터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들어가 있고, 요즘 차들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언뜻 봤을 때는 트렁크를 어떻게 여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뭔가 좀 저게 왜 저렇게 돼 있지? 라는 걸 보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 있지? 하면 트렁크예요. 트렁크 공간도 셀토스, 뭐 니로 이쪽이랑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전기차에서 뭐 이 정도면은 평균 수준은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장점은 트렁크 아랫 공간, 이 바닥 아랫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거는 아마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소카에서 그냥 넣어놓은 그 카시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소화기가 들어가거든요. 소화기가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이제는 소화기 의무장착입니다. 이거 소화기 많이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아라고 마크가 딱 찍혀서 나오는 소화기인데,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은 특별할 거는 없네. 이거 그냥 기아 커버만이 씌운 거네. 일반적인 모양의 소화기 들어가 있고, 이 커버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이게 필요가 없으시다면은 그냥 뜯어내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마 대부분은 굳이 뜯어내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쪽에도 보시면 양옆에 수납 공간 잘 파 놓았고, 여기 LED 조명 들어가 있고 하나만 들어가 있죠. 트렁크 손잡이 있어서 던져주시면 되고, 이제 앞에 보면 엔트리급 전기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차량 가격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소형차 치고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가스 쇼버를 양쪽에다가 달아 주어서 이제 꼬챙이 같은 거 안 쓸 수 있게 잘 해놓은 것 같고, 트렁크는 있습니다, 조그맣게. 작고 소중한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챙겨 주었고, 뚜껑은 따로 없는 대신에 이 보닛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이제 좀 뚜껑 역할을 겸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뚜껑이 있으면은 보닛을, 이미 보닛이라는 뚜껑을 한번 열었는데 여기서 뚜껑을 또 열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되게 귀찮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예 보닛을 저렇게 뚜껑 역할을 겸할 수 있게 해 놓은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보닛을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던져주시면 닫히고. 2열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시크릿 타입 도어 핸들 잡고 여시면 되고, 넓기는 넓은 것 같은데 전기차라서 넓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현대기아가 원래 공간을 잘 뽑는 그 정도 수준인지, 그거를 체감을 하기가 살짝 이게 쉽지 않은데, 일단은 니로랑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니로보다 넓긴 넓어요. 근데 많이 넓지는 않고 그냥 조금 더 넓은 정도인 것 같아요. 코나, 지금 나오는 코나 그거랑은 큰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뒷좌석을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 게, 제가 타면 모닝도어 리무진이라서 이거를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상 지금 나오는 코나랑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정도까지 말씀드려보고, 2열은 이게 롱레인지의 어스 트림이거든요. 그래서 뭐 없어요. 어스가 아니라 에어구나. 에어인데 뭐 없어요. 그래서 렌트카, 전형적인 렌트카에 깡통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는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니까. 근데 그 옵션들도 1열에 치중되지 2열에 뭐 있진 않아요. 근데 이 등받이 같은 경우는 그물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포켓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마음에 듭니다. 이게 저는 포켓 형식이 더 마음에 들어요. 가죽 이거나 그물이게 되면은 쓰면 쓸수록 이게 텐션이 좀 떨어지는 게 보여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거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1열이랑 통일성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한 것 같고, 이렇게 팔각형 디테일은 이 도어 캐치에서도 들어가 있죠. 이 헤드레스트 뒷부분은 이렇게 살짝 파놓은 데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EV 시리즈의 디자인적인 특징이기도 하지만 옷걸이 같은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거 걸기 좀 좋아 보이고, 아마 이거 여기다 거치하는 액세서리가 또 있을 거예요, 기아 순정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잉여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활용하면 좋죠. 이 깡통치고 이게 2열에도 C타입 하나 넣어주긴 하네요. 왜냐면 여기 없으니까. 이쪽이 수납 공간이니까 여기에다가 하나 넣어준 것 같은데, 인테리어는 그레이 투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시트도 되게 이쁘게 잘 들어갔어요. 수영차인데도 타공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앞에 가죽을 같이 쓴 건지 2열도 뭐 통풍을 넣을 생각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공이 들어가 있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도 챙겨주었고, 차량에 굳이 앉지 않더라도 보는 맛도 있는 좀 이쁜 시트로 바뀌었습니다. 현대기아 쪽에서 요즘 시트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열 인테리어 저 정도인데, 저거는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좀 보면, 이제 차를 리뷰할 때 보면은 보통 차를 보고서 이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보통 외부예요. 외부가 첫 인상인데,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대충 전해지는 느낌, 차를 좋아하는 그냥 학생들 눈에서 본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 X5도 그렇고 ST1, 뭐 GV70 이런 차들 보면은 외부에서 전해지는 느낌을 좀 많이 넣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일단 얘를 좀 더 언급을 해보자면 되게 귀여운 느낌이잖아요, EV3가.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각들이 많이 쓰이긴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각이 많이 쓰이긴 했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이 각이 완전히 꺾이는 게 아니라 좀 둥글게 꺾이죠. 이게 살짝 둥글게 꺾이고, 여기도 보시면은 둥글게 깎여가지고 차가 각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둥글어서 귀엽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한번 꺾이거든요. 이 라인 같은 걸 제외하고 이 면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둥글게 깎이고, 이 팬더 라인도 캐릭터 라인이 날카롭게 내려오다가 좀 두루뭉실해지죠. 그래서 이제 좀 소형차스러운 그런 귀여움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면은 캐릭터 라인이 EV9과 동일합니다. EV9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줄, 두 줄, 한 줄 이렇게 나가잖아요. EV 시리즈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이다 보니까 옵션 구성이 꽤 괜찮은 편이라 이제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이제 요추 지지대 같은 경우는 4웨이까지는 아니고 2웨이, T웨이 아니고 2웨이로 들어가 있고, 이제 도어 트림 디자인은 EV3에서 이게 처음 선보이는 형식인 것 같아요. EV3의 디테일로 보이는 이 팔각형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제네시스 GV70에서 타원 디테일을 보였다면 EV3에서는 이렇게 팔각형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팔각형은 아니고 잘린 팔각형을 통해서 좀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온전한 팔각형이 될 수 있게 만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 잘리고, 여기도 이제 사각형 사다리꼴로 잘리고, 이렇게 보니까 팔각형이라기보다는 사다리꼴, 이게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열선, 핸들 열선, 그리고 통풍 들어가 있는데, 이 시트 열선 통풍까지는 괜찮은데 핸들 열선까지는 핸들에 넣어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보통 이게 모여있는 버튼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여기 있는 것도 뭐 편의성 측면에서 크게 모자라지는 않아 보입니다. 운전석 오토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도 이제 팔각형이 들어가죠. 이렇게 원형이 아니고, 기존의 기아차들 원형 많이 쓰잖아요. 이제는 팔각형의 디테일을 선보이려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와 보면 이게 전기차의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 영상을 켜면서 지금까지 계속 시동이 켜져 있었는데도 되게 조용하죠. 이게 전기차가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시동을 켜고 안에서도 에어컨을 켜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 내연기관이라면 기름 먹는 것도 신경 쓰이고 주변 시선도 그래가지고, 디젤 타면은 또 그 냄새 때문에 이거 나도 디젤 냄새 되게 싫어하는데 또 내가 안에 있으면 더우니까 이거 틀어야 되고 좀 눈치 많이 보이잖아요, 내연기관 타면은. 근데 전기차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 이건 되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트립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 요소는 뭐 전기차라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거 없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느낌으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메인으로 뜨고 있는데, 여기서도 좀 더 이쁘장한 그래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여기다가 이렇게 띄우는 건 좋아요, 좋고, 여기도 띄우는 건 좋은데, 이거를 중복되지 않게끔 여기도 무언가 다른 정보를 표시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느낌은 조금 들어요. 이게 찾아보면은 따로 여기에 다른 정보를 띄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후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핸들 역시도 이제 팔각형 디테일이 적용이 되었어요. 이런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그 푸조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푸조에서 G컷이라고 하죠. 이렇게 위아래가 모두 깎인 그런 디자인이고, 크게 분류했을 때 4스포크가 아니라 2스포크, 이제 스포크 두 개의 두툼한 핸들인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2스포크보다 괜찮은 점이 뭐냐면, 여기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짝 4스포크일 수도 있는데, 뚫려 있어서 이제 그립감은 일반적인 2스포크보다 좀 더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시면 여기 정전식 감지 핸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HDA 사용하실 때 좀 더 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투톤 핸들이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찍으면서 알았어요. 아까 계속 운전하면서도 몰랐는데, 그냥 투톤도 아니고 요즘 트렌드 따라서 이 외경 내경 색깔이 다른 그런 세련된 방식의 투톤을 쓰고 있어요. 소형차인데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또 가격을 생각하면은 고급화를 위해서 해준 것 같아요. 그냥 고르면 또 뭐라 그러니까. 기아, 그러니까 HMG들의 특징, 이 USB 단자 버튼 하나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할 건지 충전만 할 건지, 12V까지도 아직은 챙겨주고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여기 바닥면에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리고 이제 가변식 컵홀더 들어가 있고,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살짝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컵홀더는 뭐 가변식인 건 좋은데, 요즘은 다 가변식 넣는 추세니까 가변식 넣은 건 좋은데, 이게 위치적으로 이게 제가 팔이 이게 긴 편이 아닌데도 이거는 조금 더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기아 액세서리로 이거 연장해주는 키트가 있긴 있대요. 근데 연식 변경할 때 이게 좀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 부분에다가 오히려 여기에다가 컵홀더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그냥 그런 자지구레한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땠을까 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컵홀더가 있는 편은 더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 선반 들어가잖아요. 선반을 못 쓰게 되는데, 이거는 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여기는 핸드폰 같은 것도 거치할 수 있게 이렇게 홈을 파놓았는데, 갤럭시 S23 기준으로 뭐 괜찮게 들어가요. 아이폰도 잘 들어가고, 그거보다 더 큰 핸드폰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게 파놓았기 때문에. 오토 홀드, 그리고 카메라. 얘는 어라운드 뷰까지는 없고 전방 센서만. 주차 보조 시스템, 내리막길 저속 주행. 콘솔 박스 있고, 콘솔 박스는 이게 공간이 넓진 않고 그냥 있다, 거기까지. 이 버튼들, 이게 되게 또 괜찮은 부분이 터치 아니에요. 터치 아니고 버튼인데 터치처럼 디자인을 해놨죠. 시내가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누르면 진동도 울려주고, 약간 햅틱 비슷하게 이제 진동까지 울려줘요, 길게 누르면. 그리고 볼륨은 이런 거 간편하게. 공조 장치는 물리키로 할 수 있고, 여기 5인치 디스플레이, 이걸 통해서, 이게 5인치가 맞나? 5인치 맞는 것 같아요. 아이폰이 4.7인치니까 5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게, 이게 또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마냥 이게 막 잘 보이고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거 아이페달 들어가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것만 칼럼식 기어 시프터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운전하면서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아 EV3 운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주차 요금을 먼저 내고 한번 가볼게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들이 많은데, 전기차 포비아, 글쎄요, 제가 이제 전문가 입장은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막연히 이제 공포심을 가지는 것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전기차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 이게 아니니까. 물론 공포심을 가지시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피하실 이유도 없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주차 요금을 한번 내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기차라서 이제 요금도 반값으로 감면이 됐죠. 이제 되게 괜찮은 부분이 많은데, 전기차가 지금은 너무 좀 공포심 위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일단 이 EV3라는 차를 운전을 해보면은 느껴지는 점은, SUV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단처럼 낮게 시트 포지션이 깔린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스포티지 SL, QL 나오던 그런 느낌이랄까요? SUV보다 세단에 가까운데, 그러면서도 세단보다는 살짝 높은 포지션으로 운전은 되게 편리해진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공포심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전기차들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막 피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저런 잔진동이 심한 도로에서도 승차감은 꽤 괜찮죠. 이 전기차라서 배터리가 낮게 깔려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에? 이 과속 방지턱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이건 구라 방지턱이니까 이따가 한 번만 다시 넘어볼게요. 과속 방지턱 넘을 때 느낌이 이게 수용차 같지가 않거든요. 저 앞에 스타렉스 넘어가는 거 보니까 저거는 넘을만 할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되게 부드러운데? 과속 방지턱은 소형 이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중형 세단보다 잘 넘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과속 방지턱은 확실히 잘 넘어요. 이게 제가 EV6를 타본 지가 벌써 한 2년 다 돼가는데, 그래서 EV6를 탄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EV3가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이 느낌 자체는 EV6보다 더 윗급이에요.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 다시. 이거는 확실해요. EV6보다 확실히 얘가 더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주행할 때 보면은 이제 승차감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얘는 승차감이 하여간에 전기차이기 때문에 승차감 자체는 급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소형 차잖아요. 그럼 못해도 준중형 이상급의 승차감은 보여준다라고 보면 돼요. 배터리가 낮게 깔려있고 또 저중심이다 보니까 되게 괜찮단 말이에요. 승차감도 좋고, 이제 옵션 같은 것도 전기차들은 애초에 가격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모터 이런 전기차 관련 부품들 때문에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전기차들은 옵션들의 구성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EV3 같은 경우도 그냥 에어 트림을 사셔도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트림을 올릴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이 선반 나오는 거, 이것도 좀 말이 좀 있잖아요. 이 선반 나오는 거는 다행히 이 에어트림에서는 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용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 그걸 갖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거 롱 레인지의 에어트림 그렇게 하시고, 뭐 드라이브 와이즈나 뭐 컴포트 이런 패키지 옵션들만 입맛에 맞는 거 하나 두 개 이 정도 끼워서 사시면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전기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접근 가격 자체가 낮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기차로 놓고 본다면 가격이 굉장히 잘 나온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탄다고 그래도 추천드리기에는 가치가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구도 얘는 이제 전륜 기반이라서 저 앞에 있거든요. 오른쪽 팬더 그쪽에 충전구가 위치해 있는데, 이제 충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열게 되면 완속 충전 단자에는 커버가 없거든요. 이제 완속을 급하게 꽂을 때 그냥 바로 꽂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명까지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충전할 때 자질구레한 그런 커버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충전구가 없으면 비 올 때 충전할 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걸 저도 모를 때는 저도 이제 비 오면 감전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충전기를 꽂으면 전류를 그냥 보내지 않고 통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전기차를 직접 충전을 시켜보고서 알았는데, 이제 충전기를 물린다고 해서 핸드폰처럼 바로 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오랫동안, 뭐 길게는 한 1분, 2분까지도 이 자동차와 커넥터가 계속해서 신호를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말씀드려볼 거는 이제 HDA죠. HDA는 2 버전 들어가 있고 정전식 핸들이 들어갑니다. 정전식 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크를 주어서 이렇게 막 움직임을 감지해주지 않아도 그냥 손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BMW처럼 대고 있으면 파지를 감지해서 계속해서 HDA가 작동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손을 올려만 놓고 계시면 돼요. 대신에 HDA도 주행 보조 장치예요. 보조 장치. 자율주행 장치가 아니라 그냥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전방 시야는 반드시 확보를 하신 상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도 중요하죠. 500km가 넘는 거리를 인증을 받았잖아요. 제가 이거를 100%에서 갖고 나왔는데 사진 띄울게요. 100%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은 상태라면 주행 가는 거리가 520km를 넘겼어요. 그럼 맥스하고서는 700km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정말 뭐 전비운전을 극강으로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행 패턴으로 간다면 700은 이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700보다는 저는 열이 많아서 에어컨을 꼭 틀어야 되기 때문에 한 650? 600km까지는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600km라고 한다면 내연기관보다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 길거든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2리터 자유는기인데 걔는 다 충전시켜도 600을 못 가기 때문에 이거 한번 충전시켰을 때 600을 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여질 수 있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에 그만큼 충전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특징적이고, 사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충전을 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전기차는. 그러니까 아예 주행 거리를 늘려버리는 게 또 괜찮은 솔루션이죠. 계속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는 좀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가속감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안 밟을게요. 아까 가속을 해본 걸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재원상으로는 얘가 뭐 셀토스나 코나랑 비교해서 1.6 기준으로 걔네랑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막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어쨌거나 얘는 전기차잖아요. 그래가지고 토크를 한 번에 쭉 밀어주는 게 있어가지고 가속력은 그 코나 니로랑은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얘가 훨씬 뛰어나요. 가속력은 얘가 훨씬 뛰어나고, 또 주행 그 안전성 자체도 낮게 깔린 저중심 플랫폼이다 보니까 내연기관보다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사실 승차감도 되게 괜찮고 이 정도 가격에서 이런 전기차는 이제 좋은 차들 많이 나오겠죠. 개인적으로는 캐스퍼 일렉트릭 굉장히 좀 사고 싶어서 눈여겨보고 있는 차량이긴 한데 걔랑 EV3는 급이 다르니까 비교 대상은 아니고, EV3를 보면은 이거는 캐스퍼보다 크고 캐스퍼는 좀 작긴 합니다. 그래서 캐스퍼보다 크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고 활용성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달인가 보니까 그 판매량이 4,000대가 넘었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는 상품성이에요. 저는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팔렸길래 테슬라처럼 무슨 가격 대란이 일어났나, 출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타보니까는 많이 팔릴만 하다. 차가 완벽한 것만은 아니죠. 지금 나오는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좀 아쉬운 거는, 없다면 거짓말이고, 여기 5인치짜리 디스플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운전을 할 때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손을 파지한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안 보이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제 조금만 더 좀 신경을 써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게 시인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가려가지고, 핸들이 가려가지고 이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 제네시스가 괜히 안 한 게 아니야. 그걸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드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핸들 G컷,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시면은, G컷은 Z컷, 그거는 푸주에서 쓰는 명칭이니까 아직 쓰면 안 되는데, 입에 자꾸 이 형상을 보면은 Z컷이 입에 붙어가지고 자꾸 Z컷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조금만 걸러서 들어주시고, 이 위아래가 깎인 스티어링 휠, 이거는 일단 위도 깎여 있다는 점에서 이 디스플레이에 시야를 가리지 않죠. 위가 이렇게 둥그러 가지고 시야가 깎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의 원형이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곡률이 생겨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가장자리 시야가 깎이는 건데, 얘는 일단 위도 깎여 있다 보니까 그냥 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올라간단 말이죠. 사다리꼴 형태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클러스터의 시야 자체는 가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운전하면서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고, 좀 더 안전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시야가 가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뭐 경고등이 만약에 떴다, 뭐 그럴 일은 요즘 차는 거의 없지만, 뭐 만약에 뭐 차에 메시지가 떴다 그러면은 가리지 않고 운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이 공조 디스플레이는, 이거는 아이디어는 너무 좋거든요. 이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남는 공간, 잉여 공간 없이 좀 뭔가를 이렇게 활용을 해보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조금만 이쪽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예요. 좀 개선을 해서 넣어준다고 하면은 이것도 되게 만족도 높은 그런 옵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좀 느껴본 바로는, 제 돈 써가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돈 내고 빌려가지고서 한번 타봤는데, 뭐 돈이 아까운 그런 차는 아닙니다. 확실히 내가 산다고 해도 이게 이 정도라면 돈이 아깝지는 않아요. 너무 괜찮은 차량이고,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이제 회생제동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뭐 똑같습니다. 총 5단계. 그러니까 저는 0단계도 포함을 시키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온, 오프 이것도 2단계로 나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0단계도 포함을 시키는 편인데, 0, 1, 2, 3 그리고 맥스 아이페달, 이것까지 해서 총 5단계로 저는 구분을 하고는 있어요. 그냥 제 편의상. 아이페달 같은 경우는 제가 전기차를 이거를 탈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ST1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페달 정말 조심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잘 쓰면 회생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주행거리도 늘릴 수 있고, 이것만큼 효율적이고 좋은 기능이 없어요. 근데 잘못 쓰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페달은 원페달 드라이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에는 가속 페달 확 떼버리면 됩니다. 급하지 않을 때는 이게 당연히 되죠. 발루즈 컨트롤 하면서 천천히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원페달을 할 수 있는데, 급한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이페달 원페달 쓰고 있었으니까 나는 페달을 하나만 쓰고 있어. 이게 딱 각인이 되는 상태란 말이죠. 그 상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나는 페달을 하나만 쓰고 있으니까 이게 브레이크라고 착각하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겠죠. 이제 원페달을 사용하실 거라면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회생제동 그리고 아이페달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아 EV3 이것만큼 좋은 전기차는 아직 없을 거다. 전 세계 어떤 차를 갖고 와도 이거는 손가락 안에 드는 상품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냥 대학생 나부랭이가 한번 운전을 해보면서, 몇 시간 동안 운전해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EV3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